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12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우리 김영광 실장 모시고 국회의장 비서실장 지난 우리 김영광 실장 모시고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이 사실은 집권 여당인 문재인 정부 민주당으로 보아서는 20년 아니 50년 아니 영구 장기 집권을 갖다가 위한 발판을 다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함정이다 하는 주제를 놓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시장님, 그 좀 보면 지금 15일인가요? 지난 토요일이죠. 여야 간의 5당 여양 원내대표 간의 이른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뭐 등등등등등 합의를 보았는데 지금 보면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나머지 여야 원내대표 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나경원 대표가 네. 이제 뭐 손학규 이정미 두 뭐 저 야당 대표가 네. 뭐 단식한다 뭐 이런 분위기에 밀려가지고서 네, 네. 합의를 해줬는데 네. 그 저쪽에 지금 집권 여당과 소수 야당들이 다 뭐 이거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고 네. 뭐 합의한 거다라고 그냥 몰아가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저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이 흐름에 가세하면서 네. 이 뭐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뭐 대세인 것처럼 네. 12월 내년 1월 네. 논의해가지고 뭐 결판을 내자 이런 분위기인데 네. 저 나경원 대표가 뭐 오늘 뭐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지만 네. 그 두 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했던 사람들이 다 뭐 잘 됐다고 지금 만세 부르고 뭐 단식 중단하고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뭐 그렇게 가나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나경원 대표가 그 압박감에 덫에 걸린 거죠. 뭐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덫에 걸린 건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15일 5당 원내대표가 모이기 전날인 12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긴밀한 대화가 오고 갔고 청와대에서 카메라로 찍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돼요? 당치하는 이야기고요. 예. 그 문희상 의장님 제가 뭐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의장 취임사하는데도 뭐 이 정부가 뭐 촛불혁명 정부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고 아시죠? 저 촛불혁명이라는 말 절대 안 쓰는 거. 캔들 리볼루션 그거 저 안 씁니다. 레볼루션 아닙니다. 하여튼 뭐 예. 그것도 뭐 그렇게 부적절한 말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나경원 원내대표 선임돼서 갔을 때 네. 또 그 비슷한 뭐 촛불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나경원 대표가 곧바로 잘라버리고 네.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때는 내가 뭐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예. 입법부의 수장 선거법에 관한 논의는 입법부에서 해야 될 사안인데 네. 왜 대통령이 왜 나서요? 당 대표도 아닌 예. 저 집권 여당이 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뭐 상의를 하고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왜 입법부의 수장이 그 행정부 수반을 하고 선거법에 관해서 합의를 한다는 게 그것도 무슨 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아니, 국회의장은 사실 중립 아닙니까? 무소속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의 의장의 당적 이탈을 규정해 놓은 것은 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중립적으로 그 입법부를 운영하고 네. 그리고 저 행정부의 일들을 견제하는 이게 상권 분립의 기본 원칙인데 어긋나는 문희상 거죠. 의장님께서 굉장히 적절치 않고 정말 또 좀 쉽게 얘기하면 당치 않은 일들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나중에 그 큰 비판을 받을 저는 부적절한 저는 더욱 궁금한 게 이렇게 어수선하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갑자기 본인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왜 갑자기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을 멜까 본인이 저는 이렇게 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뭐 정동영 민평당 대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10% 늘려서 국회의원 수를 330으로 하하고 비례대표 수를 늘린다. 왜 지역구 의원들 줄이기 뭐 많이 어려워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석 더 늘리자는 얘기. 뭐 360. 360, 뭐 400. 근데 예를 들어 비례대표는 누가 뽑죠? 비례대표는 뭐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순번을 누가 정합니까? 그 당에서 정하는 거죠. 당에서 권력자들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최근에 보니까 보면 김정은이가 위인이다. 존경한다. 장성택인 매국노라 죽어 마땅하다라고 황선 씨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선 씨가 누굽니까? 이석기와 함께 정의당 비례대표로 순번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요. 비례대표 수를 늘리게 되면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뭐 대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동권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네, 이제 의원 정원을 지금 300명인데 네, 늘리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가 어렵고 예, 이게 뭐 논의가 참 복잡. 아니 두 번째로는 이거는 상시적인 여소야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당이 만약에 정당 득표율에서 10%라면은 30석. 330석 가운데 33석을 가져가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대통령제하고는 맞지 않는 내각제하고서 이제 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제도인데 네. 대통령 권력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가 없이 네. 이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 만약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대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시적인 여소야대고 대통령당이 집권 과반을 할 수가 없고 대통령당과 여당과 연립 정부를 늘 구성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으로 그야말로 비례대표가 뭐 130명, 140명 되면 각 당의 오너들이 각 당의 힘센 놈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순번 다 운동 30명 올려주면은 이석기, 황성 같은 사람 쭉 정의당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보면 여기 누굽니까? 민주당에는 이런 운동권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대협 출신들이 대거 비례대표 빠지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연립하면은 아니 앞으로 자 20년, 보세요. 50년치까지 아니, 가능하다. 보세요. 정의당이 최소한 7%, 1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석만 잡아도 30명이면 원내 교섭단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문제는 보수당이 분열이 되기 시작해. 대표적으로 요즘 보면은 뭐 TK 신당 얘기 나오고 친박 신당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300석으로 가정했을 때는 7% 얻으면 21석이 됩니다. 네. 21석. 21석 되면 지금 20석이면 원내 교섭단체 이룰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야권은 분열되고 여소야대가 되는 가운데 여당은 자기하고 이중대, 삼중대에서 이른바 이른바 장관, 거국내각이라고 그러죠. 그거 꾸며갖고 이른바 좌파가 영구집권할 수 있습니다. 우파는 잘 보세요. 좌파들은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역할 분담합니다. 우파 역할 분담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교육감 선거 보면 아시죠, 뭐. 바로 전교조는 그겁니다. 한 명 나오고 전교조는 뭉쳐서 한 돈 나옵니다. 우파들은 뭐 대여섯 명 늘 아무데나 다 나오니까. 아무 다 나와서 결국 전교조가 몽땅 지금 보면 교육감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보면 국회의원들이 벌어지면 자 국회의원은 항상 보면 여소야대가 있지만 사실상 범여권이 항상 60% 70%고 야권은 보수 야권은 40%를 차지해도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죠. 영구집권합니다. 좌파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거예요. 이 또 참 또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하신 건데 사실은 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손학규 대표예요. 손학규 대표는 이제 독일식 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그렇죠. 하자.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 같은데 서울, 인천, 경기에 국회의원이 한 100여 명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정당 득표율만큼 뭐 딱딱 나오는 건지 네. 뭐 김영광이를 뭐 후보로 내세우나 황태순을 후보로 내세우나 차이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인물 요인이 없다면 정당 득표만큼 그 사람들을 나눠 가지면 의석을 나눠 가지면 괜한 정치적인 그 비용 발생하는 거 줄일 수 있자는 뭐 좋은 취지인데 첫째 하여튼 이게 대통령제하고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내각제 독일은 내각제입니다. 또 전국 불안정도 가져올 수 있고 한 건데 네. 이거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뭐 합의를 한 듯이 이런 또 희한한 그 아래 또 손학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자고 했던 그 양반이 단식까지 해가지고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나는 관철시켰다 이렇게 만세 불렀으니까 이것도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하고 나경원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 또 이상한 물결이 만들어졌으니까 참 대처하기 어렵게. 그래서 저는 말이죠. 뭐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은 국회의원 7대 선거가 끝나고 당시 눈 밝은 김대중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번 3선 개헌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박정희 정권은 영구 장기 집권으로 갈 것이다. 총통제로 갈 것이다. 총통제로 갈 것이다. 즉 대만식 총통제로 갈 것이다. 미리 예언했습니다. 네. 예언 뭐 하나 하시려고. 그게 바로 유신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유신으로. 그러니까 DJ는 예언을 했던 거예요. 저도 예언하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국회에서 통과되면요. 좌파 정권 20년, 50년에 영구 집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눈 밝은 보수 정당이라면 우파 정당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의원 내각제로 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던 이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지금같이 보면 미국에 보면 비례대표 없어요. 미국은 나경원 대표는 이제
같이 웃으면서 합의문은 써놓고 아, 그 합의문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합의한 적 없다. 예. 권력 구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다. 이게 네. 내각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미 배 떠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문희상 문문 양학문은 뭐 무슨 뭐 합의했다고 그러고서 또 넘겼고 국회는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5당이 지금 합의문 웃으면서 찍었는데 네. 이걸 또 안에 그걸 그 시시콜콜 얘기해 봐야 지금 뭐 먹혀들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엄청나게 큰 악수를 둔 거네. 그러니까 좀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 된 지 첫 신고식, 호된 신고식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경원 대표님이 잘 들으세요. 이건 제가 뭐 아까 옛날 저 69년 70년에 김대중 의원 얘기를 비슷하게 했습니다만은 이거 갖다가 저지 못하면요,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저지 못하면 좌파의 영구 장기 집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물론 초기 어수선할 때 어수선해 갖고 하고 모르고 뭐 사인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하다못해 정 안 하면 진짜 나경원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이것은 저지해야 됩니다. 이 단식 투쟁도 그래요. 아니 지금 이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런 문제도 해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 증원 늘리는 것도 헌법에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한다 돼 있지만 모든 헌법학자들과 그 국회에 있는 그 유권 해석하는 사람들 다 이게 300연을 상한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299를 상한으로 보았고 그러면 이걸 세종시를 갖다가 하루도 부득이 늘었으니 300까지 보았는데 330, 360, 200인 이상 한다고 1000명 갈 겁니까? 이건 개헌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네. 그 왜 자꾸 그 밥을 굶으면서 저 얘기를 하고 이게 감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나라의 운명을 그래. 그럼 저 나경원 대표 저 단식하는 저는 단식하지 마시고 단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그 따지고 그럼 장애 따져야지. 투쟁하세요. 장애 투쟁을 하시더라도 그런 각오로 그야말로 이 부분을 갖다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나경원 의원님 본인 법률가고 판사 출신 아니에요. 꼭꼭 짚으십시오. 아니 그 문희상 대표님한테도 이런 바람머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국회의장 당적까지 당적 보유를 법으로 금지시킨 국회의장이 왜 대통령 만나가지고 왜 대통령 왜 합의를 합니까? 왜 대통령하고 둘이 만나서 그 청와대 정무속 통해갖고 수근해갖고 오후에 대통령 집무실에 갑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 아니 대통령이 오라 그러면 오라래도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말아야죠. 아니, 청와대를 왜 갑니까 국회의장이? 그리고 그거 하려면 원내대표하고 원내대표를 불러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상의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다 의장이 청와대에서 만났고 문 대통령은 내가 지금 한 말의 진정성을 위해서 그 청와대에 있는 사진 기사를 불러서 이 사진을 촬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희극입니까? 무슨 코미디입니까 진짜? 난 기사를 무슨 외국 귀빈이 오고 그럴 때 의장께서 뭐라 그래서 그런 것도 의장은 잘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니 의장이 무슨 국회에서 이 전권인 선거법 개정 문제를 왜 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아닌 일개 집권 여당의 당원하고 협의하러 갔던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했고 어처구니 행동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르겠어요. 본인의 진정성인지 아니면 참모들의 어떻게 부추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는 안 된 일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어수선한 분위기. 당은 비대위 체제고요. 보면 비대위에서 그 당시 21명 국회의원 목을 갖다가 자르니 마느니 이런 분위기에서 원내대표 정신 없다 보니까 깜빡하시면서 헛수를 두신 것 같은데 나경원 대표님 이거 물러도 누구 국민들 욕 안 합니다. 차라리 물으십시오. 자, 오늘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좀 열 좀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